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 화가 많으신 분들, 저는 화를 정말 많이 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가 가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기능과 또 정말 큰 부작용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화라는 엄청난 불을 사용하실 때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저 사람 따귀를 때리고 싶을 때 따귀를 때리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화를 잘 못 참는 분노의 화신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실 되게 화를 못 참는 사람인데 제가 왜 화를 못 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폭력적이고 화를 많이 내는 집안에서 살다 보면은 폭력과 화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저희 집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한 번 싸우면 의자가 날아다니고 컵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화라는 거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사람을 때려야 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저한테는 화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화를 자주 느끼기도 하지만 화를 표현하는데도 더 거침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막 아프고 피곤할 때 누가 좀만 건드려도 되게 화가 나잖아요. 지금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번아웃이 있거나 기분장애를 겪고 있거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많이 소진된 상태이면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은지 먼저 체크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 번 참다 보면 계속 참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화를 냈을 때 상황이 개선되는 걸 보면서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해야지 이 부당한 상황들이 개선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좀 더 화를 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분노의 건강한 기능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분노를 적절히 다루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지 제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화를 불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죠. 그리고 남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체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분노가 너무 커지다 보면 이 화가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불을 잘 다룰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화를 주체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화를 내야지 풀리는 거 아닌가? 물론 많은 감정들이 표현했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기쁠 때 웃으면 더 기뻐지고 슬플 때 울면 그 감정이 사그라드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분노는 내면 내수록 더 커져요. 이거는 우리 신체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는데요. 분노라는 게 몸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몸이 더 흥분을 해서 더 싸움에 적합한 몸이 돼요. 화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는 순간부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순간부터 몸이 더 흥분을 해서 더 많은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실 때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파나 편안한 곳에 앉아서 부드러운 것을 만지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켜주면은 몸이 진정이 되면서 화도 가라앉는 느낌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분노 뒤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분노는 회피하고 싶은 혹은 불편한 감정을 가리기 위해서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화를 내나요? 저는 슬플 때도 화를 내는 것 같고요. 특히 불안할 때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위해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함이 들면서 벌컥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럴 때 화가 나는 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바로 상대한테 화를 내면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혹은 어떤 관계에서 화가 날 때 그 화 뒤에 내가 지금 두려운지 불안한지 슬픈 건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메시지라고 많이 하죠.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져 라던가 혹은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되게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소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화를 풀어줄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고안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를 우리가 자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를 풀어주는 게 루틴이 돼야 돼요. 저는 화가 나면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화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하면은 후회했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우리가 화나는 감정과 화를 표현하는 행동은 두 개가 구분된 거잖아요. 내가 화라는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친구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 행동일까? 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친구가 야, 그거 정말 화날 만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친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물론 네가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은 왜 그런 걸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나의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감정의 표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오해가 덜 생길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 화가 많으신 분들, 저는 화를 정말 많이 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가 가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기능과 또 정말 큰 부작용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화라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불을 사용하실 때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저 사람 따귀를 때리고 싶을 때 따귀를 때리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 두 개를 생각해 보시면 화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새끼 뺨은 한 대 때려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때렸다. 그러면 후회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사실 나는 저 사람과 잘 협상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따귀를 때렸다. 그러면 후회가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나만의 화내는 기준, 나만의 화내는 방법을 만든 다음에 화를 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그 화라는 에너지를 조금 더 건강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화가 많아서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화도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은 화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화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화날 일 없이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에서 다른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